서비스에 대한 실습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베스천에 접근을 해서 지난 시간에 만들어뒀던 쿠버네티스 클러스터의 컨트롤러 마스터 노드의 IP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 config 파일에 미리 정의를 해두었기 때문에 H에 베스천에 이렇게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list VMs 쿠버네티스 마스터가 지금 10에 254에 0에 64 이렇게 돼 있네요. 그러면은 10에 254에 0에 이렇게 접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kubectl 이렇게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만들어진 쿠버네티스 클러스터가 준비되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먼저 디플로이먼트와 서비스를 생성을 해야 되겠네요. 이렇게 보시면은 쿠버네티스 6주 과정 디렉토리가 있죠. CD로 해서 들어가신 후에 4주차 윅04 이렇게 해서 네트워킹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그젬플 디렉토리 안에 모든 게 들어있겠죠. 그러면 첫 번째로 디플로이먼트를 생성하기 전에 이그젬플의 디플로이먼트 엔진엑스 얘가 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디플로이먼트 야물이네요. 메타데이터 이름은 백엔드고 라벨이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네요. 그 다음에 레플리카는 3개, 엔진엑스 1.27을 컨테이너로 생성을 하고 포트는 80을 노출하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리소스에 대한 리밋과 리퀘스트가 이렇게 정의되어 있습니다. 요거 같은 경우에는 실제 컨테이너가 64MB 메모리와 100mC 0.1코어의 코어를 요청을 하고, 그 다음에 최대로는 128MB를 사용을 할 수가 있고 200mC 0.2코어까지 사용을 할 수 있도록 제한을 둔 그런 애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러면 kubectl apply-f 해서 이그젬플의 디플로이먼트 얘를 먼저 배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kubectl 디플로이먼트 이렇게 해보시면은 지금 백엔드라고 하는 이름으로 방금 생성한 디플로이먼트가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kubectl get pod 한번 이렇게 해볼까요? 그러면은 백엔드 디플로이먼트에 속해 있는 파드가 3개 되어 있고, 파드 하신 다음에 kubectl get pod 하신 다음에 show labels 이렇게 쳐보시면은 실제 이 파드에 붙어 있는 라벨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앞서서 백엔드라고 하는 이런 라벨을 붙였었죠. 그리고 여기에도 보시면은 템플릿에도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앱 백엔드라고 하는 요 라벨을 통해 가지고 서비스가 백엔드를 찾아 겁니다. 자, 그러면 저희 다음으로는 서비스를 이렇게 배포를 해볼 건데요. 우선 이거 먼저 한번 볼까요? 디플로이먼트 서비스의 클러스터 IP라고 하는 타입을 보시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중요한 게 셀렉터라고 해서 앱 백엔드라고 하는 요게 있고, 그러면은 kubectl apply-f의 이그젬플 서비스 클러스터 IP 야물을 이렇게 배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kubectl get 서비스 해보시면은 기본적으로 있는 쿠버네티스 서비스 요거는 이제 원래부터 있는 거고 요건 제외하시고요. 백엔드 서비스라고 한 애가 이렇게 만들어진 거를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가 kubectl get 서비스는 해봤고 pod-o wide 이렇게 하셔가지고 백엔드 파드의 IP를 봐주세요. 지금 10.0.1.136과 2.142, 2.154 이런 식으로 만들어져 있죠. kubectl get EP 엔드포인트라는 뜻이거든요. 그 다음에 백엔드 서비스라고 하는 A의 엔드포인트를 보겠다. 요때 이 엔드포인트 이름은 서비스와 이름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딱 보시면 해당 서비스가 실제로 트래픽을 어디로 흘릴 건지를 알려주는 건데, 요 IP 10.0.1.136 여기 보면 아래에 보이시죠? 그거에 80 포트로, 그 다음에 10.2.142, 10.0.2.142, 10.0.2.142 이렇게 있고 10.0.2.154 10.0.2.154 이런 식으로 엔드포인트가 설정이 되어 있는 게 보이시죠? 그럼 실제 서비스로 호출하면은 백엔드 파드로 호출이 될 거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서비스에 접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kubectl get 서비스라고 해서 지금 만들어진 서비스에 대해서 노드 레벨에서 이 서비스를 한번 호출을 해보면 엔진엑스가 이렇게 호출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아까 분명히 외부에서는 호출이 안 된다라고 했는데 이게 가능한 이유는 지금 저희가 어디에 있죠? 쿠버네티스 마스터 노드에 있는 거죠. 그래서 클러스터 내부에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클러스터 내부에서는 해당 IP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바로 응답을 하는 거를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외부에서 로컬 환경 있죠. 여기에서는 하나 더 탭을 열어야 되겠네요. 여기에서는 당연히 이게 이제 작동하지 않을 겁니다. 이 해당 IP로 가는 경로도 없거니와 그 퍼블릭 쪽으로 찾으려고 할 거예요. 라우팅 테이블에 보면. 그래서 이게 응답하지 않는 거를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클러스터 내부에서는 이렇게 서비스로 IP로도 호출하면 응답을 하기는 한다. 그렇지만 이거는 그냥 클러스터 내부라서 그런 거지 외부에서 쓸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자, 그러면 실제 서비스 접근을 테스트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복사를 하셔서 요 쉘 명령어가 뭐냐면 kubectl run test pod라고 하는 파드를
실행시킬 겁니다. 이미지는 비즈박스고요. 스타트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어떤 작업이 끝나고 나면은 자동으로 삭제되고 더 이상 재시작되진 않고요. 이 RM이라고 하는 이 플래그가 실제 저희가 이 작업을 마치고 나면은 이 파드를 삭제를 시키는 플래그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IT는 저희가 파드 안에 터미널로 접근하겠다라는 뜻이고, 여기에 다시 띄우고 쉘이라고 하면은 쉘이라고 하는 애를 실행을 하면서 파드 안으로 들어가겠다, 이런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보시면은 조금 기다리면 지금 현재 저희가 테스트 파드라고 하는 파드 안에 쉘로 들어와 있어요. 실제로 요거를 여기 창을 옆에 하나 분할을 해가지고 SH에 접근을 해서 쿠브시 파드 이렇게 해보시면 테스트 파드라고 하는 게 이렇게 떠 있죠. 그 다음에 쿠브시TL getPad 다시 해보면은 테스트 파드의 IP가 다음과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이 명령어를 쳐보면은 실제 자기 자신의 IP 지금 10.0.2.165 여기 보이시죠? 여기 10.0.2.1 저희는 그래서 해당 파드 안에 지금 들어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안에서 쉘을 실행을 한 거예요. 자, 여기서 무엇을 할 거냐? 우리가 아까 쿠브시TL 서비스를 보시면은 실제 서비스 IP로 여기에서 호출을 해보잖아요. 컬이 없네요. 컬이 없으면은 wget으로 여기 하고 있습니다. wget으로 IP를 이렇게 호출을 해보면 이렇게 작동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 IP라고 하는 애는 서비스가 재생성될 때마다 IP도 바뀔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IP로 호출하지 말고 지금 보이시는 대로 같은 네임스페이스 안에 있을 때는 백엔드 서비스라고 하는 이름만으로도 wget으로 호출되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플레임 .alt.class.local 이라고 하는 걸로 입력을 해주셔도 응답을 하는 거를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다른 네임스페이스에서 해당 파드들을 호출을 하고 싶을 때 파드가 서비스로 클러스터 IP로 이렇게 노출이 되어 있다면은 전체 도메인 이름으로 호출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게 아니고 만약에 네임스페이스 안에 동일하게 있다라고 하면은 서비스의 이름을 가지고도 호출을 해도 응답을 받을 수 있다. 이게 클러스터 IP의 기본적인 동작 방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파드에서 이렇게 액신스로 나오잖아요. 그러면 우리 kubectl get 파드 이렇게 다시 해보면은 아까 만들어졌었던 테스트 파드라고 하는 이름의 파드가 없어져 있는 걸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테스트를 마치면서 자동으로 파드가 종료되었다 라고 보실 수 있겠죠. 그러고 나면 노드 포트 서비스를 한번 배포를 해보려고 합니다. 창은 잠깐 닫을까요? 창을 닫고요. 그 다음에 이그램 서비스의 노드 포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3080번으로 노출을 하고 있고 T 프로토콜을 사용하는 서비스를 하나 만들고 있고요. 셀렉터는 여전히 백엔드를 셀렉트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당 파드들이 백엔드로 여전히 그대로 선택이 되겠죠. 그래서 kubectl apply 클러스터 IP가 아니라 노드 포트 야문 이렇게 배포를 해주시고 나면은 이렇게 서비스 보시면은 노드 포트로 된 서비스가 노출되고 여기에 다른 모습이 보이죠. 이때 포트 번호가 뭐가 되냐면은 실제 노드가 노출하고 있는 포트 번호가 될 거고, 그 다음에 kubectl get ep 그래서 프론트엔드 서비스라고 하는 애의 엔드포인트를 보면은 아까 봤던 파드들의 IP 이렇게 선택이 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름만 백엔드 프론트엔드 이렇게 되어 있는 거지 사실 뒤에 바라보고 있는 파드는 똑같은 거, 동일한 걸 바라보고 있죠. 자, 그러면 이번에 노드 포트는 뭐라고 했죠? 노드의 3080번 열어서 응답을 주고 있는 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다시 이 로컬에 있는 쉘로 나와서요. 이때 URL 해서 우리가 10.254.0.64가 마스터였죠. 64에 30080을 이렇게 호출해보면 이렇게 엔진X가 응답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뿐만 아니라 65 워커 1번이죠. 66도 이렇게 실제로 응답하는 것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 외에도 예를 들어 다른 포트 요거를 한번 해볼까요? 얘는 응답을 하지 않죠. 이거는 열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서버에서 이건 응답을 거부를 하고 있고, 그래서 80의 실제 노드의 IP를 통해서 호출을 했을 때 응답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게 노드 포트다. 노드 포트는 노드의 IP가 노출이 되기 때문에 다소 보안상의 문제가 있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개발 환경이나 테스트 환경에서 많이 사용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실수까지 이렇게 해봤습니다. 근데 이 베스천을 통해서 저는 지금 베스천을 통한 게 아니라 집에 있는 홈랩에 붙어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바로 이런 식으로 호출을 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었지만,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베스천 호스트를 타고 접근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 명령어를 좀 활용을 해 주셔야 됩니다. 이때 쿠버네티스 노드 IP를 실제 여러분의 IP로 바꿔서
해주시고 나면은 로컬호스트에 8080으로 접근을 하면은 엔진X 응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10.254.0.64였죠. 이거에 3080 이렇게 하면 엔진X 이렇게 보일 건데, 여러분은 방금 보셨던 요 명령어를 한번 입력을 해주시고, 여기 쿠버네티스 노드 IP 요 부분만 바꿔서 입력을 해주시고, 로컬호스트에 8080 이렇게 엔터 해보시면은 아까 제가 봤던 모습이 보이실 거예요. 근데 저는 이거 지금 설정이 안 돼 있으니까 안 보이는 것 뿐이겠죠. 저는 바로 IP로 붙을 수 있어서. 그래서 로드 포트에 대해서 또 한번 실습을 진행을 해봤습니다. 그 다음에 로드 밸런서가 없다, 그죠? 로드 밸런서 같은 경우는 쿠버네티스 공식 문서에 보면 쿠버네티스는 does not directly or load balancing component, 그래서 로드 밸런서로 사용할 컴포넌트를 직접적으로 얘가 오퍼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읽어보시면은 클라우드 프로바이더랑 뭐 인테그레이티드 돼 있어야 되고 뭐 이런 말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 쿠버네티스에서는 로드 밸런서 서비스 타입이라고 하는 것은 제공을 하지만, 실제 그 앞에 구현될 로드 밸런서 자체는 클라우드 프로바이더가 제공해 주는 걸 사용을 하든지 아니면 직접 저희가 구현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요거까지 하려고 하면은 실습에서, 지난번에도 이런 말씀 드렸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쿠버네티스가 아니라 인프라 레벨의 실습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냥 걔네미 이런 게 있구나 정도로만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건 나중에 제가 기회가 되면은 한번 더 설명드릴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지금 쿠버네티스의 서비스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요 사용했었던 것들을 한번 다 이렇게 지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이제 내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